반갑습니다. 화랑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저는 가정교사 박형주입니다. 오늘은 또 수업을 영상을 통해서 할 건데요. 자, 오늘은 가족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에 대해서 학습을 할게요. 자,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쌤 강의를 들을 거예요. 한 20분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놓은 EBS 지식 채널을 볼 거예요. 이것도 한 3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를 보시고 과제를 수행을 할 건데, 과제는 오늘 굉장히 간단하게 댓글 한 줄 써서 남길 겁니다. 하지만 과제는 이 수업 영상 거의 끝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수업 영상을 다시 시청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이제 지금 의사소통을 하기 전에 갈등에 대해서 잠깐 먼저 짚고 넘어갈 건데요. 갈등이 뭐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뭐 마찰이 생기는 거죠. 다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경험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도 가족들 간에 그런 갈등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갈등이 계속 우리 일상생활에서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갈등이 왜 생길까요? 왜 생길까? 자, 먼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각기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기대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맞죠? 그 다음에 대화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맞죠? 나는 이만큼 기대했는데 상대방은 요만큼 기대해서의 그 차이, 간격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 갈등은 무조건 안 좋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갈등이 많지만 갈등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선생님도 갈등 겪고 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 갈등이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고 좋은 점도 있는데요. 뭐가 있냐? 자, 좋은 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이해력이 높아진다. 좀 이해가 됩니까? 친구들 간에 싸움이 생겼어요. 싸움이 생겼을 때 그러면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력이 좀 높아질 수가 있어요. 맞죠? 저 친구는 저걸 싫어하는구나. 다음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아니면 저 친구랑 나랑 좀 안 맞으니까 거리를 둬야겠다. 그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친밀감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자, 사실 친구들 간의 싸움이 많이 생기면은 선생님이 매년 학생들을 보는데요. 싸우고 나서 더 친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경우가 이 케이스겠죠. 이 갈등의 긍정적인 효과인데요. 갈등이 생기고 나서 더 친해지고 이해를 함으로써 더 친밀감이 생기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랑 살 수는 없어. 그쵸?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갈등을 겪게 됨으로써, 이런 사람이랑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처 능력이 향상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갈등을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갈등을 덜 겪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면, 오늘 배울 주된 내용이죠.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의사소통은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꼭 가졌으면 하는 덕목 중에 하나인데요. 의사소통을 잘하면은 여러분한테 이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쵸?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학습을 할 건데, 이거 두 차시로 나눠서 학습을 할 거거든요. 오늘은 1차시만 1차시로 간단하게 의사소통 구조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이 뭐냐 하면 커뮤니케이션이죠. 자, 이것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요. 공유하다, 나누다, 전달하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내가 말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아니고 의견을 공유하거나 내 의견을 나누거나 내 의견을 전달하거나 적어도 2명 이상이 있어야지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의사소통이 왜 중요할까요? 잘하면 뭐가 좋을까?
선생님이 여기 유재석님의 사진을 붙여놨는데요. 왜 붙여놨냐 하면 정말 소통의 왕이시죠. 우리 국민 MC잖아요. 유재석님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보셨을까요?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한 분이라서 자주 보는데 유재석의 대화 방법을 그런 분석해 놓은 것을 많이 보면요. 그냥 단순히 말을 잘해서 명 MC가 된 게 아니라 잘 듣고 정리를 잘하고 그 사람의 특성을 아주 잘 살려준대요. 그래서 명 MC가 된 거고 사람들이랑 얘기를 아주 잘하고 소통의 왕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잘하는 편이어서 명 MC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이게 의사소통이 잘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여러분이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유재석의 MC 보는 방법, 말하는 방법을 한번 조금 더 이전보다는 유심히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을 잘 하게 되면 뭐가 좋냐 하면 우선은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죠. 이게 우선 1번이에요.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목표 1번,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의사소통이 수업을 배우는 거니까 이 가족 간의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게 1번이에요, 목표.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또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이거 선생님 생각에서는 자신의 역량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분명하게 자신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의사소통을 잘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큰 거래가 성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거래가 불발될 수도 있어요. 자, 작게 봐서는 선생님도 임용고시를 칠 때 2차 면접을 봤단 말이에요. 그럴 때 2차 면접을 볼 때는 면접관이 3분 앉아 계시고 선생님 앞에서 수업 시연을 하거나 아니면 앉아서 면대면으로 이렇게 면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 했을 때랑 잘하지 않았을 때 차이점은 크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뭐 취직을 할 때 기업 면접 이런 거 볼 수도 있거든요. 그때도 여러 명이 앉혀놓고 토의 면접을 막 보게 됩니다. 토의 면접을 볼 때 의사소통을 얼만큼 잘하느냐가 그 사람의 역량이 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그 기업에 입사가 되거나 안 되거나 합격, 불합격 여부가 갈라지게 될 수가 있겠죠. 맞죠? 여러분이 가까운 미래로서는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잖아요. 그때 면접에 필요한 고등학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라고 쌤한테 물을 수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할 거고 그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2차 시 때 더 중요하게 배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지식 시장이고 이제 내가 나 스스로 내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지, 그 다음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니면은 뭐 주변 사람들을 내가 소개를 해준다거나 그럴 때 역량 향상이 필요하니까 의사소통을 꼭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배울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를 볼 거예요. 자, 요런 거가 시험에 나오겠죠. 중요합니다. 자,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또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게요. 자, 2사람 이상이 의사소통이 있어야지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머리를 좀 다시. 자, 뼈다귀밖에 못 그려가지고 죄송해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은 요렇게 입을 좀 강조해서 그리고 한 사람은 귀를 강조해서 그릴게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의사소통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구성 요소가 있냐 이제 갑니다. 우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보내는 사람. 보내는 사람이라서 발신자라고 합니다. 발신자. 아, 여러분 죄송한데 선생님이 교과서 페이지를 얘기를 안 했군요. 죄송해요. 32에서 33페이지까지를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듣는 사람. 받는 사람이라 표현할게요. 수신자예요. 그쵸? 자,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 하면요. 자, 이제 이 보내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내는 사람이 얘기를 막 하죠. 맞죠? 그러면 뭐를 전달하는 겁니까? 정보를 전달해요. 정보. 그냥 막 정보를 막 전달해. 이게 끝이냐? 그러면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보를 전달하고 듣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돼요? 선생님도 이제 수업을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소통을 해야 되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 이렇게 선생님이랑 아이 컨택을 하면서 눈 마주침을 하면서 어떠한 반응이 있겠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반응도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구성 요소겠죠. 자, 그러고 이제 중간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들어갈 것이 이 정보를 줄 때 전달 매체가 있을 거예요. 전달 매체. 우리 전달 매체는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전달 매체가 있냐 하면 언어적 전달 매체가 있고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있죠. 이런 것. 그 다음에 비언어적 전달 매체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우리 5가지 이 구성 요소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의사소통 구성 요소에서는 보내는 사람, 발신자, 받는 사람, 수신자, 그 다음에 정보, 맞죠? 그 다음에 반응, 그 다음에 전달 매체, 이 5가지가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것만이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교과서 33페이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 요소를 먼저 보고 난 뒤에 이제 이 전달 매체 언어적이랑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이 언어적 의사소통이랑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이 뭡니까, 여러분? 뭐가 언어적 의사소통이에요? 말. 그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 말하는 게 언어적 의사소통이죠. 그러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뭘까요? 지금 선생님이 수업 살 때 자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 있죠. 몸짓. 그쵸? 그 다음에 선생님의 표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눈빛. 이런 것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인데 그러면 여러분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있죠? 그거는 뭘까요? 어딜까요? 언어적일까? 비언어적일까? 언어적이에요. 자, 문자 메시지. 그러면 문자 메시지 할 때 우리 요즘에 이모티콘 진짜 많이 쓰죠? 선생님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모티콘은 어딜까요? 언어적일까? 비언어적일까? 그것은 비언어적이에요. 이모티콘. 우리 이모티콘만으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죠. 그쵸?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 읽을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그게 통한다라는 뜻이고. 자, 그러면요. 우리는 평소에 이 언어적 의사소통을 많이 쓸까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많이 쓸까요? 우리 말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언어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반전입니다. 심리학자 머레이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 머레이어가 그 관찰을 했대. 여러 사람들의 의사소통 중에서 언어적을 많이 사용하는지 비언어적을 많이 사용하는지 관찰을 했는데 정말 신기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는 이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비중이 전체 의사소통 100%에서 7%밖에 안 된대요. 7%. 신기하죠? 그러면 뭐가 이제 있냐 하면 그 다음 나머지는 뭐냐면요. 이 7%고 나머지는 이 청각 정보 있죠. 말소리가 7%라고 해요. 말소리. 이 말소리가 결국은 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거겠죠. 말소리. 그 반면에 이제 의사소통 중에서 듣는 거 있죠. 청각, 소리, 그 다음에 청각 정보가 몇 프로냐면 38% 정도라고 합니다. 38% 정도.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각 정보 있죠. 보는 거. 그 보는 거에서도 뭐가 차지하냐면 눈빛. 선생님 지금 몸동작 여러분 보고 있죠? 몸동작, 뭐 몸짓, 눈빛, 요런 거. 이런 것들이 몇 프로냐 하면 55%래요. 자, 이 소리 청각이랑 몸짓이 사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무려 93%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쵸? 언어적 의사소통은 7%밖에 안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93%나 된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뭐가 들어가냐면 옷차림도 들어가거든요. 네, 옷차림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여러분 작년에 2학년 때 옷차림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거예요. 자, 이때 옷을 잘 입는 이유,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상황에 적합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 바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는데요. 옷차림이. 예를 들면 뭐 면접 때 우리가 면접을 하러 갔는데 추리닝을 입고 왔어요. 근데 나는 면접 보지도 않아 말도 하지 않았는데 탈락이 됐어. 그런 경우에 이 옷차림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한몫을 한 거겠죠. 맞죠? 이 저 면접관은 옷차림만 봐도 아, 저 사람은 지금 면접할 자세가 안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옷차림도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을 해둬야 되고 여러분은 TPO에 적당한 옷을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언어적이랑 비언어적을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거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 나오기가 참 좋겠죠. 자, 그러면 이 언어적이랑 비언어적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겁니다. 자, 그러면 과제가 뭐냐 하면요. 자, 과제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번 주 과제는 자, 이 영상을 보고 자, EBS 지식 채널 선생님이 또 링크를 걸어 놓을 거거든요. 거기에 눈 마주침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이 아이 컨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지식 채널인데요. 이 눈빛을 주고받는 게 부담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거의 대부분 그런데 이 눈 마주침의 힘의 영상은 꼭 시청을 하시고 되게 사랑스러운 영상이에요. 이거 꼭 시청을 하시고 이제 댓글을 한 줄 남길 건데 댓글을 뭐라고 남기냐 하면 시행을 하고 남겨야 합니다. 오늘 저는 누구와 눈 마주침을 했어요. 물론 눈 마주침을 하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눈 마주침을 하고 난 뒤에 이러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나 진짜 도저히 너무너무 못하겠다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이랬을 때는 거울을 보고 하세요. 이게 본인과 눈 마주침을 하세요. 본인과 저는 그러면 오늘 저는 저와 저 자신과 눈 마주침을 했어요라고 남겨주셔도 과제 인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 부끄럽지만 한번 해보세요. 눈 마주침을 5초 이상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 여러분이 와 있다면은 선생님이랑 하거나 친구들과 이런 수업을 할 텐데 좀 아쉽네요. 이렇게 과제를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뭘까요? 뭐가 성공적인 의사소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럼 뭐가 성공적인 의사소통이냐 하면요. 간단해요. 쉬워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이만큼이야. 자, 이거를 상대방이 이만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성공적인 의사소통이에요. 하지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이만큼인데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한다거나 뭐라고 다시 물었을 때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 맞죠? 그랬을 때는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서 여러분이 조금 조절이 필요하겠죠.
뭐 다시 화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전달 내용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말투랑 목소리 억양이랑 이런 것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전달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 태도도 중요하겠죠. 듣는 사람은 정보를 받는 입장으로서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유심히 잘 들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적절하게 해줘야 돼요. 중간중간에 내가 잘 듣고 있다는 표시를 해주어야지 말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내 의사를 잘 받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겠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도 이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계속 잘 하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 중이거든요. 옛날에도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 이런 것을 인지를 하고 계속 배우려 하다 보니까 점점점 향상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노력 중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이러한 의사소통 수업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뭐 이런 잘하는 사람들 사례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의사소통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식 채널을 보고 과제를 달면은 오늘 가정 수업은 끝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